오늘 저희 서은영 차장님께서 소개 너무 잘해주셨죠? 탄력을 설계하다, 얼굴을 디자인하다. 왜 이 더마 아키텍이 탄력을 설계하고 얼굴을 디자인하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닉네임이 붙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혹시 오늘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몇 시까지일까요? 10시? 1시간. 예, 알겠습니다. 또 너무 늦은 시간에 늦게까지 하면 또 리더님들 또 못 주무실까 봐 제가 딱 정시까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은 요 아파트부터 시작할게요. 어, 뭐 어찌 보면은 제 강의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는데 제가 왜 아파트를 가지고 왔을까요? 조금 황당하죠? 왼쪽에 있는 이 아파트는 되게 새 아파트죠.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저기서 살면은 굉장히 모던하고 아늑할 것 같은.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는 모르긴 몰라도 한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2, 30년 동안 관리도 잘 안 되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너무 오래되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 햇빛도 받고 비, 바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데미지들을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부분들이 노화됐죠. 예. 근데 이 아파트를 다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새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냥 뭐 페인트 칠도 할 수 있겠죠. 왜 우리 얼굴도 메이크업 하면은 이 오래된 저 뭐야 노화의 흔적들이 다 가려지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 아파트도 이 페인트 칠하고 리모델링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궁극적인 솔루션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요. 한번 철거를 하는 거예요. 철거를 하고 이렇게 다시 짓는 거죠. 기둥을 세우고 철근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또 시멘트 칠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파트를 다시 지으면은 새 집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원리가 저희 얼굴, 피부에도 적용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부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 요 위에 부분은 흔히 우리는 표피라고 하죠. 표피 바깥에 이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노화되죠. 근데 사실은 이 겉에 부분이 노화된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만 사실 노화되는 게 아니라 그 노화의 근본은 이 피부 안쪽의 이 구조에 의해서 이 노화가 됩니다.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많이 무너지죠. 피부도 어찌 보면 건축물이랑 비슷해요.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을 잘 엮어주는 그런 철근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기둥 그리고 벽돌들을 잘 붙어 있게 만드는 그런 시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피부의 기둥을 콜라겐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 콜라겐이 어느 정도 탄력을 갖고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엘라스틴이고 그리고 또 이 피부에서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접합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뭐 파이브로넥틴이라든지 라미닌 이런 것들이 이런 전체적인 구조들을 잘 붙어 있게 만들어 주죠. 다만 이제 피부가 건물과의 차이점은 피부는 아무래도 점탄성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 탄력적인 그래서 그런 전탄성을 갖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글라이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히알루론산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 골격들 사이에 있으면서 피부가 전탄성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노화가 될수록 그리고 여러 가지 데미지들 뭐 햇빛이라든지 여러 오염 물질들 그리고 또 우리 생체에서 그리고 외부의 데미지에 의한 여러 가지 이 산화 스트레스들에 의해서 피부 내부의 구조가 이렇게 많이 부서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진 이 내부의 구조는 이 건물 외벽처럼 이 겉에서 주름이라든지 그리고 칙칙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탄력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죠. 뭐 여러 가지 좋은 화장품도 바르고 그리고 또 피부과 시술들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 스킨케어 제품을 받는 거는 그냥 누구나 다 너무나 루틴한 그런 일종의 트리트먼트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춘 피부로 돌아가기 위해서 피부과 시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울세라든지 써마지 이런 시술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뭐 이 피부과 시술의 가장 그 근본적인 원리는 아까 우리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시다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피부 안쪽에 이 오래되고 낡은 구조물들을 한번 철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피부는 이 건축물과 다르게 이 자연적인 치유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오래된 그런 단백질들 그리고 세포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 세포들과 단백질들이 없어진 걸 인식하고 다시 건축을 하게 돼요. 그게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과 시술을 하게 되면은 이 써마지라든지 울세라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 뭐 건축물처럼 물리적인 충격을 바깥에서 가하는 게 아니라 피부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충격을 바깥에서 주게 되면은 겉에 이렇게 상처가 남게 되죠. 그래서 그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충격 대신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오래된 이 구조물들을 파괴해서 새로운 구조물들로 만들게 하는 그 원리가 대부분의 피부과 시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프락셀이라 그래서 그런 레이저도 많이 쓰고 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그런 시술은 많이 좀 지양하고 있죠. 아무래도 겉에 상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울세라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집중적인 에너지,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안쪽에 신부열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구조를 파괴하고요. 써마지도 동일합니다. 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 피부 안쪽에 신부열을 유도를 해 가지고 그 신부열에 의해서 오래된 이 단백질들 그리고 세포들이 파괴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뭔가 데미지를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 한계가 있어요. 가장 커다란 그 한계는 이 안전성이죠. 그래서 보통 피부과 시술은 집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얼굴 피부에 맞는 그런 적절한 에너지를 정말 트레이닝된 그 피부과 의사들이 직접 시술을 하는 게 이 피부과 시술입니다. 왜냐면 이 큰 에너지를 개개인이 숙련 안 된 개개인이 하다 보면은 이 안전성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 피부과 시술을 어떻게 집에서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연구, 개발 활동이 이어져 왔어요. 하지만은 거기에는 또 다른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커다란 에너지를 안전하게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개인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사용성들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부과 시술을 어떻게 우리가 집에서 그 홈 더마 솔루션이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저희가 한 8년 전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예 드디어 이 더마 아키텍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출시하게 됐습니다. 더마 아키텍이란 이름은 저는 처음에 이 이름 듣고 '발음하기 되게 힘들어.' 그 생각을 좀 들었는데 이 의미는 정말 '아 이 디바이스에 가장 맞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마라는 이 용어가 그리스어로 이 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마톨로지스트 그러면 피부과 의사 그런 식으로 이 피부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리고 아키텍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건축하시는 분들께서 뭔가 설계하다, 디자인하다 약간 이런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서 더마 아키텍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피부를 새롭게 건축하는 그리고 이 피부를 더 건강하게 설계하는 장인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이 더마 아키텍에 대해서 소개하는 동영상 같이 보시고요. 앞으로는 얘가 어떻게 피부를 설계하는지 각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보셨는데요. 뭐 여기 계신 리더님들 동영상 보시면 '아 그래 뭔가는 알겠는데 이제 잘 딱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시간이 끝나면 이 동영상에서 했던 얘기들이 '아 이런 얘기구나.'라고 아마 상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도마 아키텍은 어떤 기능을 할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도마 아키텍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킨 뉴트리션 기능이에요. 스킨 뉴트리션 기능은 기존의 더마소닉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이 화장품에 들어있는 특히 아티스트리 제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을 더 깊게, 더 빠르게, 더 많이 침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킨 뉴트리션 모드의 각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킨 피트니스 모드는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되게 "아티스트리에서 지금까지 디바이스 많이 출시했잖아. 근데 또 디바이스 나왔어?" 그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저는 이 스킨 피트니스 모드로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출시하는 일종의 트리트먼트 무언가를 하는 그런 디바이스로는 저희가 가장 처음 출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스킨 피트니스 모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킨 피트니스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 이 고주파, 초음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킨 피트니스 모드는 고주파와 초음파를 동시에 이렇게 뭐 제너레이션 한다? 뭐 발생시키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이 고주파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고주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파수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프리퀀시라고 하거든요. 그 프리퀀시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 주파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희가 스킨 피트니스 모드에 사용한 고주파는 크게 어 듀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당 100만 번의 파장, 그리고 초당 300만 번의 파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자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피부 속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 이 사실은 고주파가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 피부에서는 잘 못 느껴요. 사람의 그 감각으로는 초반에는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은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온 분자들, 굉장히 작은 입자들은 그 주파수를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초당 100만 번으로 말 그대로 주파수로 때려 준다 그러죠. 그러면 이 피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온 분자들이 진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진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돌이랑 돌이랑 이렇게 콱 부딪히면은 불꽃이 튀기죠. 그거랑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온과 이온들이 서로 진동을 하면서 서로 막 부딪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열이 발생하죠. 흔히 이렇게 주파수에서 발생한 피부 안쪽의 열을 심부열이라고 합니다. 이 심부열이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래된 여러 가지 단백질들, 그리고 오래된 세포들이 급속도로 말 그대로 사멸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부 속에서 다시 이 사멸된 단백질들, 그리고 세포들을 다시 어 회복시키기 위한, 회복이라기보다는 다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자연적인 치유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자연적인 치유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특히 이 신부열에 의해서 손상된 피부 속의 그런 단백질들, 세포들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키로 작용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이 이 히샥 프로틴이라고 해요. 열 충격 단백질. 다시 말해서 열 충격에 의해서 손상됐기 때문에 이 피부에서는 열 충격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단백질이 하는 일은 손상된 부분에 빨리 치유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고주파에 의해서 소멸된 오래된 단백질들, 세포들이 이 후샥 프로틴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생성이 되는 거죠. 그 전체적인 원리가 이 스킨 피트니스 모드의 전반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부숴 주고 빨리 그 부서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그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전체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선 이 진동들이 서로 이온을 부딪히게 만들고 거기서 발생한 열이 피부 속에 오래된 단백질 세포들을 부숴주고 다시 그들이 다시 생성될 수 있게 도와주는 전체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혹시 다 이해되셨어도 여기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네요. 그래서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킨 뉴트리션 모드예요. 스킨 뉴트리션 모드는 말 그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유효 성분들을 더 깊게 많이 침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진 모드입니다. 근데 기존의 더마소닉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보다 더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스킨 뉴트리션 모드에 사용된 기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이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는 기술이에요. 일렉트로포레이션은 예전에 분자생물학이라고 그 유전자 재조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전자를 어떤 또 다른 개체의 세포에 넣어줘서 그 유전자가 이렇게 그 세포에서 발현돼 가지고 새로운 아니지만 하이브리드된 그런 개체가 발생되도록 하는 그런 예전에 기술이 있었는데 그때도 요런 동일한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이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기 충격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피부에 그리고 사실 피부에 뭔가 구멍을 낸다기보다는 이 피부의 분잣단에 구멍을 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쉽게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피부는 우리 다 생각할 때 이 고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이 생물학자들이 말할 때 피부는 고체라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만져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텐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체라고 느껴지지만 이 분자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마치 액체 같아요. 그래서 피부의 상태를 설명할 때 fluid like라 그래요. 마치 용액 같은 하지만 용액은 아닌. 그래서 이런 용액 같은 상태의 그 잔잔한 피부에 순간적으로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되면 이 용액이 순간적으로 구멍이 납니다. 그 원리는 이 잔잔한 호수에 그 돌을 하나 퐁 던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퐁당하면서 순간적으로 구멍이 싹 뚫리게 되죠. 그 원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잔잔한 피부라는 호수에 순간적으로 전기적 충격을 주게 되면 정말 순간적으로 구멍이 뚫립니다. 그때 그 구멍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유효 성분을 침투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구멍만 났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지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 기술이 이 소노포레시스예요. 소노포레시스는 어 쉽게 설명 요렇게 이 안경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안경점 가면은 어떤 기계에다 그냥 물을 전원을 탁 켜고 안경만 이렇게 놔도 되게 안경이 깨끗해지잖아요. 그 원리가 일종의 초음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에너지 자체는 사람 피부는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미세하게 작은 그런 분자 수준의 그런 물질들은 이 초음파에 의해서 진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포레이션으로 순간적으로 홀을 만들어주고 이 소노프레시스를 적용을 해주면은 이 유효 성분들이 일종의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잘한 진동을 갖게 돼요. 말 그대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멍 속으로 점점 슬금슬금 어, 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이온토포레시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온토포레시스는 전기의 흐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흐르는 이 전기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유효 성분을 침투시켜주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주고 이 유효 성분들의 일종의 그런 진동, 에너지를 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삼박자를 갖춘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킨 뉴트리션 모드는 과연 그러면 기존의 더마소닉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길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시험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증명 자료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모드, 스킨 피트니스 모드, 스킨 뉴트리션 모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프라인이면 제가 질문 받고 그러는데 오늘은 질문 안 받고 제 마음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그 많고 많은 디바이스들 중에서 왜 우리가 더마소닉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더마 아키텍은 진짜다. 어떤 측면에서 진짜냐? 저희 뭐 물론 우리가 효과도 입증하고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뭐 입증을 했지만은, 사실은 정말 느껴지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 더마 아키텍은, 특히 이제 스킨 피트니스 모드는 정말 이 우리가 피부의 구조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발생하는 그런 디바이스라는 얘기를 꼭 드려요. 그래서 여기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잘 보이실는지는 모르지만 요 양쪽에 보시면은 뭐가 좀 묻어 있죠. 이 묻어 있는 것은 일종의 그냥 일반적인 화장품입니다. 그냥 유화 제형의 화장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화 제형이다 보니까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저항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 그 화장품, 그 묻은 화장품 정도의 사이즈에 에너지는 계속 발생이 되는데 저항이 걸리다 보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돼 버릴까요? 탑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에너지를 라고 하면은 그 저항이 걸린 곳에서 무언가 그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예. 도마 아키텍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롱텀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도 아니고 작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에너지는 계속 발생하고 에너지는 갈 데는 없고, 특히 저항이 걸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완전 이렇게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에 이 동영상 보여드렸더니 다들 이거 내 얼굴에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냐고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어떤 우리 피부에 변화를 주기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하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뭐 고주파, 초음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많은 그 동일한 기술들을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고주파, 초음파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무언가 그 피부에 어떤 개선을 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또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주파 기기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주파 기기가 아니고 초음파 기기라고 해서 다 같은 초음파 기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주파, 초음파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그 최적화시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이 더마 아키텍과 같은 트리트먼트 디바이스들은 이 피부 안에 정말 에너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 뎁스 깊이라든지 그 양이 굉장히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비교를 좀 해 봤어요. 저희가 원하는 깊이 그리고 원하는 양의 그런 에너지를 이 만들어내는 그런 디바이스가 저희는 더마 아키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개발하면서 가장 힘들었어요. 이 작은 사이즈 물론 저희가 초반에는 훨씬 컸는데 진짜 거듭하면서 사이즈를 많이 줄이긴 했는데 지금도 좀 크다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작은 사이즈에 이렇게 영롱한 신부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을 어 축약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그 사용 시간에 대해서 언급은 드렸는데 사실은 이 고주파 에너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피부에 오랫동안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웬만하신 분들은 못 견디세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은 이 피부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시간은 얼마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합성되는 콜라겐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 시험은 저희가 그 뭐 기존에는 뭐 돈피루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카데바라고 하죠. 그 약간 기증받은 시신에서 얻은 그런 피부로도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라이브한 그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특히 인제 적용 시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테스트 방법을 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인제 성형 수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성형외과랑 연계된 그런 임상기관을 통해서 정말 그 성형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잘라진 피부를 수거를 해 가지고 정말 그 프레시한 피부를 통해서 과연 이 더마 아키텍의 스킨 피트니스 모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콜라겐 합성이 얼마만큼 증가되는지 정말 라이브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글쎄 초반에는 저희가 오래 하면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역시 뭐 컨트롤 대비 콜라겐 합성량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159%. 근데 사실은 300 초라는 거는 쪼끔 뭐랄까 비현실적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쪼끔 줄여 봤어요. 60 초로. 그랬더니 희한하게 콜라겐 합성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때부터는 처음에는 뭐 300 초, 200 초, 150 초, 이 80 초, 60초 이렇게 가다가 60 초에서도 콜라겐 합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구나.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는 초 단위로 했습니다. 40 초, 그다음에 45 초, 40 초, 그다음에 30 초, 그리고 10 초까지 쫙 쪼개 가지고 해 하다가 6 초에서 가장 콜라겐 합성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더마 아키텍 디바이스에 셋업된 그런 시간은 6 초입니다. 그래서 6 초를 작동하게 되면은 바로 꺼져요. 그래서 아까 그 화장품이 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절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마 아키텍 스킨 피트니스 모드는 어 이 특별히 제작된 젤과 함께 사용해라. 그래서 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일반적인 화장품들은 그 안에 전해질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디자인된 제품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에너지를 가 전달되기보다는 이 저항이 걸려서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이 에너지가 투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더마 아키텍 부스팅 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미네랄, 전해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디바이스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그 중간에 여과 없이 바로 피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그런 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더마 아키텍 부스팅 젤을 같이 사용하면 좋은지 저희가 또 이 데모 동영상을 한번 찍어 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유화제형의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이 유화제형의 화장품을 요 더마 아키텍의 한쪽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보이시는 것처럼 더마 아키텍 부스팅 젤입니다. 이 부스팅 젤을 여기다 발라봤어요. 그래서 이 저희가 기기를 켜고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운됐어요. 아, 이게 온라인 아, 교육의 묘미인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동영상이 틀어지다가 다운이 되어 버렸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가 응답하지 않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음, 이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이 상태로 틀어볼게요. 예.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동영상 보니까는 왜 더마 아키텍 부스팅 젤과 함께 사용해야 되는지 이해 되시죠? 예. 그래서 일반 화장품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손실 없이 피부 속으로 정확하게 전달돼 시키기 위해서 디자인된 제품이고요. 여러 가지 전해질과 함께 사실은 아무래도 이 피부에 에너지를 전달하다 보면 원치 않는 염증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카밍 인그레디언트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염증 발생도 억제해 주고 그리고 탄력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에 좀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도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름 개선 기능성으로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스킨 피트니스 모드는 어 부스팅 젤과 함께 사용하시라고 저희는 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유, 예, 어드밴스드 됐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특히 이제 더마소닉이랑 비교해서 스킨 뉴트리션 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드밴스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더마소닉 저희가 하면서 그런 뭐 이제 제품으로는 저희가 비타민 C를 사용해서 과연 피부 투과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런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더마소닉의 경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약 127% 유효 성분의 전달이 증가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더마 아키텍은 270% 유효 성분의 흡수가 증가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테스트로 다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더마소닉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더 그 효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를 이용해서 그냥 뭐 그 피부 조직을 가지고 했던 시험이고요. 저희가 이 더마 아키텍의 스킨 뉴트리션 모드에 대해서는 이 콜렉틴 세럼이랑 같이 해서 흡수가 정말 인체에서 임상 시험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증가가 되는지 저희가 임상 시험으로도 확인을 했고요. 어 그래서 더마
밑에 스킨 뉴트리션 모드를 콜렉팅 세럼이랑 같이 저희가 사용했을 때 인체 시험에서 2.3배 더 깊고 그리고 2.5배 더 많이 흡수되는 것을 저희가 임상 시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는 그럼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임상적인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이 임상 시험의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노화의 그 일종의 보여지는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피부가 노화되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피부가 처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지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주름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턱선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특히 이러한 현상은 예 중력 방향형으로 처지게 돼요. 왜냐면 피부가 어 좀 젊은 피부들은 이 탄력 있고 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중력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오래된 건물처럼 오래된 피부처럼 시간이 지나고 이 안에 구조가 파괴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중력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중력 방향으로 처지게 되죠.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은 피부 속에 들어가면 콜라겐, 엘라스틴과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감소가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를 지탱해 주는 피부의 그 탄력 구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피부 바깥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점점 입체감을 잃고 좀 피부가 평평해져요. 그리고 이 피부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이 모공들이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작아졌던 것들이 늘어지면서 커져서 점점 비접을 하게 된다고 하죠. 점점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피부의 가장 아래쪽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턱선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각 단계별로 저희가 임상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확인을 해 봤어요. 먼저 이 피부 안쪽의 구조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사용 전이고요. 저희가 2 주, 4 주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 안쪽에 진피의 그 친밀도를 한번 측정해 봤어요. 여기 밝은 부분은 이 표피 쪽이고 이쪽은 피부 바깥쪽이라고 이 밝은 부분은 표피 쪽이고 이 왼쪽은 뭐랄까 피부 바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쪽이 한 진피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 주 그리고 4 주가 지났을 때 피부 안쪽의 이 친밀도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친밀도가 개선이 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나타난 것들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측정한 게 이 높아진 이 진피의 친밀도가 과연 이 피부의 탄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피부의 어떤 자극에 의한 복원력을 측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 주가 지났을 때 40% 그래서 4 주가 지났을 때 54% 증가된 것을 확인했고요. 전체적으로 피부의 이 탄력도가 약 160% 증가한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피부가 또 이 친밀도가 떨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 이 겉에서 보이는 피부가 굉장히 좀 평평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가 이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피부가 처지게 되면 이 각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 적용 후에 과연 이 각도가 얼마만큼 다시 좀 넓어졌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약 1.38도 상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모공에도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공 같은 경우는 어 중력 방향으로 일반적으로는 이 중력 방향으로 모공이 많이 늘어져요. 그리고 기존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작은 모공들이 점점 예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 임상 시험 끝난 4 주째 모공을 다시 측정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모공들이
좀 없어지진 않아요. 다만 그 사이즈가 이 기기가 잡아낼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늘어진 모공들이 쪼끔 모양을 좀 둥그렇게 다시 회복해 가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요건 또 다른 모공 시험자의 사진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보여지는 그런 모공 사이즈들이 많이 줄어서 없어지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뭐랄까 비저블하지 않게 그런 상태로 돌아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공에 대해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연구를 했고요. 총 5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모공 면적, 그리고 모공 수, 그리고 다시 말해서 모공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눈에 띄는 모공의 수가 23%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모공 밀도, 모공 부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공의 깊이까지도 많이 감소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턱선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턱선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과연 이 턱선에는 어떤 개선이 있을까? 최근에는 이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이 AI를 통해서 이 피험자의 특정 시점에 턱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마 아키테 디바이스에는 저희도 처음으로 이 기술을 통해서 한번 측정을 해 봤는데요. 여기 먼저 인제 베이스라인 사용하기 전, 그리고 2주 후, 그리고 4주 후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저도 사실은 저희 연구원들이 이 사진을 보여주고 많이 개선됐다고 그랬을 때 사이즈만 봤어요. 128.2, 128, 127.6, '아 되게 많이 개선됐네.'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연구원 중에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터라 그래서 임상 연구하시는 분이 요거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비포 그리고 4주 차 시험인데 이렇게 선을 하나를 긋더라고요. 그래서 고 선을 고대로 한번 옮겨 봤습니다. 예. 아 딱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아 이 차이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이거는 뭐 전후 사진에 그냥 음영 처리를 한 건데 혹시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턱선이 확 살아나는?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요 피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여러 피험자분들 중에서도 나름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를 보이신 분들이고 저희가 아무래도 임상 시험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릴 때는 뭐 그중에서 잘 된 그런 사진을 보여드려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하다 보면은 어 뭐랄까 100 뭐 열이면 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수치를 보였을 때 저희가 "개선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도모 아키텍 그게 임상 시험을 할 때는 사실은 어 통계 분석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저희가 이 세 가지, 특히 인제 세 가지 모공을 빼고 피부 치밀도, 탄력, 복원력, 그리고 턱선 타이트닝 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피험자분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 피험자분들의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 개선되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100%의 피험자분들이 적어도 다 개선되는 그런 수치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임상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 드렸고요. 그 외에 뭐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특허도 다 냈고요. 그다음에 특허도 뭐 유틸리티 특허, 그리고 디자인 특허에서도 저희가 다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아무래도 전기 장치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인증을 받아야 돼요. 뭐 한국은 KC가 있고 뭐 어디는 CE, 뭐 어디는 EAC, 그래서 더마 아키텍이라는 제품이 국내만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 팔리는 전 세계적으로 다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각 국가에 맞는 전기 안전적인 그 인증도 다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마 아키텍 사용법에 대해서 또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킨 뉴트리션 모드, 스킨 피트니스 모드가 있는데 스킨 뉴트리션 모드는 매일매일 사용하라고 저희는 권고는 해요. 하지만 스킨 피트니스 모드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원리 자체가 피부 안쪽에 일종의 그 심부여를 통해서 데미지를 한번 주고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용하기보다는 하루나 이틀 정도의 텀을 두고 사용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특히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그 텀을 좀 오래 가시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내 피부는 되게 세. 그리고 나는 절대 내가 한번 했던 자리에다가 다시 안 할 자신 있어. 그러면 하루 정도 텀만 주고 사용하셔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 보시고 어느 정도 그 유연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번 말 그대로 좀 철거된 피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좀 가지고 가야 된다. 고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피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들은 쪼끔 피해 주시면은 좀 어 좀이 아니라 반드시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뭐 이런 갑상선 부분이라든지 인중 부분들 좀 피해 주시고, 또 눈가 같은 경우는 또 이 눈이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피해 주시라고 권고는 드립니다. 근데 인제 뭐 가끔 저희가 여러분들 그 뭐 유저 그룹 통해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이마 부분에 대해서는 또 통증을 많이 느끼세요. 근데 개인차가 너무 많으신데 이마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피부가 굉장히 얇고 그 안쪽에 그 버퍼를 할 수 있는 지방층이라든지 근육층조차도 거의 없거나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발산되다 보면은 이 뼈를 통해서 다시 반사가 돼서 이 피부에 쏘여지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마 같은 경우는 쪼끔 해 보시고 아예 굉장히 좀 낮은 그 레벨로 사용하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마 부분은 쪼끔 피해 주시고 다른 쪽에 좀 양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용할 때 쪼끔 주의해 주시고요. 어 작동 방법은 일단은 전원을 켜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받아 보시면은 '대체 버튼이 어딨어?' 그러면서 '아 이거 어떻게 켜는 거야?' 되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파일럿을 했는데 불량 접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은 저희가 나름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원을 킬 때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안 켜지니까 그냥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얼마나 세신지 이 헤드가 아예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안에다가 한국에 출시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이 스타퍼라는 거를 쪼끔 키워 가지고 더 잘 안 돌아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기기다 보니까 강한 힘으로 억지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계 방향으로 살짝만 돌려 주시면은 얘가 정말 부드럽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전원이 딱 켜지게 돼요. 그리고 180 도만 돌려야지 더 돌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부러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좀 유념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각각 모드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 헤드가 있는데, 첫 번째 스킨 피트니스 모드 그 헤드를 꽂게 되면은 이 디바이스가 '아 이 헤드는 스킨 피트니스 모드 헤드구나.' 하고 자동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킨 피트니스 모드를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이 액정이 뜨게 돼요. 터치 버튼입니다. 지그시 눌러 주시면은 스킨 피트니스 모드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킨 피트니스 모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아 얘는 한 가지의 그 인텐서티라고 하죠. 뭐라 그럴까, 강도로 가면 안 되겠다.' 왜냐면 사람마다 피부 두께 그리고 매일매일 내 피부의 그 민감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5가지의 에너지 레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피부 두께 그리고 현재 나의 피부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이 강도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강도를 딱 정했으면은 그 강도에서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때부터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스팅 젤을 충분히 발라 주시기를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4 센티의 원 모양으로 덜어 얼굴에 발라줍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좀 사람마다 얼굴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적당량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내 얼굴 사이즈에 맞게 적당량을 좀 도포를 하시고 그 위에 인제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스킨 피트니스 모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초가 1 샷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뭐 볼 20, 턱선 목 20, 그리고 이마 눈가 10 샷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저는 적어 가지고 택도 없어요. 얼굴이 커 가지고. 그래서 저는 거의 한쪽에 50, 한쪽에 50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샷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강연에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내 얼굴 사이즈에 따라서 정직하게 그냥 "나는 이 정도 사이즈니까 이 정도 샷이 필요해."라고 적당하게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했던 부위에는 또 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데미지 받은 곳에 또 데미지 받으면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마 아키텍 스킨 피트니스 모드 같은 경우는 6 초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꺼져요. 근데 또 그 자리에서는 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뗐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뗐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웬간해서는 동일한 위치로 들어갈 찬스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 가지고 나름 좀 영리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하고 6초 후 계속 소리가 나요. 띡띡하고. 그래서 소리가 꺼지면은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그런 식으로 샷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많은 제가 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또 친절하게 예 사진으로 다 돼 있고 그리고 이 부스팅 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인제 제거해 달라고 저희가 추천은 드립니다. 왜냐면 부스팅 젤 자체가 다른 제형들이랑 만났을 때 좀 이게 좀 띡하다고 하죠. 좀 두꺼운 거래 가지고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나름 인제 주름 개선 인증도 받고는 했는데 가능하면은 사용하신 다음에 부스팅 젤은 좀 제거해 주시고 다른 스킨케어 루틴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스킨 피트니스가 모드가 사용하셨으면은 스킨 뉴트리션 모드로 갈 때는 요렇게 금속이 3개 달려 있는 요 헤드로 교체를 해 주시면 돼요. 이 요 헤드 같은 경우가 스킨 뉴트리션 모드입니다. 네, 스킨 뉴트리션 모드는 크게 2가지 스킨 뉴트리션 모드도 이 헤드만 교체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또 인식을 해요. 그래서 스킨 뉴트리션 모드 헤드를 끼우고 전원을 켜게 되면 비타민 C 모드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스킨케어 모드를 사용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런 모드를 그리고 제품을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모드 그리고 이 스킨케어 모드는 여긴 뭐 세럼, 에멀전, 아이크림, 크림이라고 하는데 사실 본인이 어떤 분은 뭐 4 가지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5 가지, 6 가지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본인의 이 스킨케어 루틴의 가장 마지막에 예 이 스킨 뉴트리션 모드를 사용하라고 저희는 권고는 합니다. 다만 비타민 C 모드는 비타민 C 모드로 아마도 이 세럼 전쯤에들 많이 하실 거예요. 고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고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더마소닉을 출시하고 리더님들한테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요청이죠, 일종의. 다음부터는 이 디바이스가 나오게 되면 꼭 살균 기능을 넣어주세요. 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더마 아키텍에는 디바이스와 함께 충전 크레들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충전 크레들에는 그 UVC LED 램프가 삽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충전기에 꽂고 뚜껑을 덮게 되면은 요 요쪽에 보이는 부분이 이게 뚜껑이거든요. 이걸 덮게 되면 그때부터 살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대장균이라든지 살모넬라균, 그리고 저희가 그 피부에서 염증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균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99.9%다 살균이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다 어, 확인을 했습니다. 음, 거진 1시간 동안 제가 더마키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온라인 강의는 안타깝게도 질문을 못 받습니다. 아, 그래서 아, 행여라도 지나가다가 저 보시면은 이 더모 아키텍에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저희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지난 수년 동안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담아봤어요. 공장 가서, 그리고 연구실에서 이 모드들, 저희 다 연구원들 하는 것들, 그리고 기존의 초반에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스케치했던 것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이상한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었던, 지금은 굉장히 디자인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더마키텍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리더님들 피부를 생각하면서 제품을 열심히 잘 개발을 했고요. 어, 어찌 보면은 이 더마아키텍이 여기 계신 리더님들 2026년 회계연도에 그 시작점에 같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리더님들 피부도, 그리고 비즈니스도 이 더모 아키텍과 함께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뒤에서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사님, 지금 네. 제가 채팅창을 활성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 혹시 가능하시다면 오늘 좋은 기회니까 왜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한 번만 10분만 잠깐 짧게 해주시면 안 되실까요? 일단 뭐 당장 보이는 거, 네, 음, 뭐 비립종 반대. 저희가 항상 이런 그 미용기기들을 출시할 때 어떤 그냥 노말이 아닌, 뭐 비립종이 사실은 그 질병은 아니긴 하지만요.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저희가 좀 의사랑 상담하라고는 합니다. 솔직히 뭐 저도 비립종이 좀 있는데 그냥 사용해도 문제는 없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문제가 없다라는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립종이라든지 아니면 또 스킨 트러블, 그리고 어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그 좀 의사분과 상담 후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추천은 드리고요. 피부과에서 리프팅 시술을 받으면서 병행해도 될까요?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답변 드리기도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메커니즘상 피부과에서 리프팅 시술을 받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는 사실은 같이 사용해도 오히려 오랫동안 지속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약간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있어요. 음, 필러 하신 분은 강력하게 필러 꺼질 때까지 사용하지 말라고 추천드립니다. 특히 필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러 형성, 뭐랄까, 거기에 포지셔닝 하는데 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마 아키텍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필러 하신 분들은 다른 그런 미용기기는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기계를 왜 많이 만들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 권한이 아니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는 항상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모든 그런 권한은 본사에 가지고 있고, 본사 디렉션 받아서 저희는 순차적으로 제품을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몇 번째 출시, 어, 네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는 한국을 제일 먼저 출시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번에는 한국이 조금 늦게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출시한 마켓이 싱가포르입니다. 아무래도 예, 그리고 싱가포르 잘 됐어요. 젤은 계속 제공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젤은 처음에 어, 한 제가 알기로는 더마 아키텍 제품 하나 그리고 젤 세 개가 처음에는 같이 그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별도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초에서 6초, 6포가 아니라 6초겠죠. 6초에서 최대 효과가 나온다면 한 번 한 부위를 다른 부위하고 나서 또 해도 될까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부위를 동일하게 가기에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한 두 번 정도 같은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는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가능하면은 저희는 한 번 샷한 곳은 다시 하지 않으라고 추천은 드려요. 왜냐면 한 번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좀 회복이 되고 또 주고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요. 클렌징 디바이스 사용 시 피부 민감 더모 아키텍트 청소년 청소년 여드름 피부 요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열 에너지가 정말 사람에 따라서 이런 여드름을 더 좀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또 반면에 그 에너지 양에 따라 가지고 또 여드름이 또 감소된다라는 그런 양방의 그런 의견 그런 레포트들이 있어 가지고 저는 사실은 가능하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 여드름 난 부위는. 그래서 피부, 뭐 여드름이든 어떤 트러블이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톡스, 필러 시술자들, 가능하면 그 부위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부열이 높을수록 세포 재생의 효과가 더 좋나요? 저는 그 신부열이 반드시 높아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신부열이 어떤 그 뭐랄까 오래된 그런 단백질들 그리고 세포들을 말 그대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시킨다고 하죠. 그런 정도의 에너지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더마 아키텍은 저희가 테스트 결과 그 정도의 에너지는 충분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나이는 나이는 저는 솔직히 저희가 그 얼리 사인 오브 에이징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어린 때 이 에이징 사인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그게 진짜 재밌는 게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20대 초반부터도 나타나고 그리고 한 30대 초반부터는 그게 점점 이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조금 그냥 뭐 전 연령대에 사용해도 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한 어느 정도 그 에이징 사인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사용했을 때 조금 더 효과를 더 많이 느끼실 수는 있을 겁니다. 피부 질환에 있는 몸에 사용해도 되나요? 예, 동일합니다. 질환 있는 부분은 좀 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 너무 많네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아, 마지막 또 하나 나왔네요. 제가 또 임산부 분들은 항상 저희는 정말 민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항상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해 주신 우리 조혜 이사님께 뜨거운 박수 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